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사는 것 말고 사는 곳으로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인데요.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밝혀지고 공론화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잇따라서 투명한 관리비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47%가 아파트에 살고 있죠.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과연 이번에 그 비밀스러웠던 관리비 부조리를 타파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살펴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참여. 내일 국회의원 뽑는 날이죠. 투표할 때 재보궐 투표도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전국에서 재보궐 지역만 51곳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는 양주와 구리 시민들께서 시장 다시 뽑는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남 7선거구에서는 광역의원 투표가, 고양 나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투표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지역만요, 총 1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투표를 합니다. 해당 지역구 사시는 분들은 투표용지를 더 발급받아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에서 주인공 도리스 데이가 부른 노래죠. 케 세라 세라,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런 뜻입니다. 언젠간 제대로 될 거야.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국토부가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주열입니다. 예. 자,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주택법 안에 있던 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이 네. 따로 제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다. 내용은 바뀐 거 없습니까? 내용은 크게 바뀐 거 없고요. 예. 일부 있어요. 일부. 어떤 거죠? 약간 개선된 게 있는데요. 세입 동대표가 없어서 의사결정이 안 되면 세입자도 이제 과반수 투표에 참여를 해서 결정 권한을 준다. 이런 내용하고, 이제 회계 그 내용에 매달 통장을 장부 내역을 은행 공개한다. 은행 잔액증명서요. 이런 것들이 개선됐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달라진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원래 입주자들, 집주인들 대표 회의가 있는데 그게 과반 참석이 안 되면 세입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게 뭐냐면, 투표로 이제 참여를 해서 결정에 이제 그 참여를 하라, 이런 취지예요. 예.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표를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거를 투표로 참여를 하라, 한 것 자체가 그 의사결정이 이제 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의사결정을 할 그 주제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입니까? 관리비의 증감이랄지, 아니면은 우리 아파트에 뭘 더 설치한달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과반수만 확보하면은, 이달 관리비를 이제 심의해가지고, 이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파트에는 이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동대표 구성이 안 된 곳들이 꽤 있어요. 예. 이런 곳에는 이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건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예. 네, 수백만 원 나옵니다. 한번 투표할 때마다. 뭐 동대표도 없고 이러면은 소집은 누가 합니까 원래? 이제 관리소장님이 하시죠. 아, 관리소장이 소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 간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이러면은 여의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방적으로 이제 투표 내용을 이제 안건에 붙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송을 하자, 합의를 하자, 이제 하자 문제를 예. 그렇게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예. 그 이제 주최 측에서 뭘 했냐면은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요. 예.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세입자들이 참여하면은 어느 정도 좀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견제는 어느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투표를 하다 보면 예. 그 투표 내용이 이제 뭔지를 좀 알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주민들이 이제 이게 이런 거였어 이제 하고 이제 알게 되겠죠. 예. 네. 그동안 뭐 아파트 반상회 같은 것도 열리고 하면서 좀 주민들의 자치적인 의견이 좀 반영되나 싶었는데 그런 건 별 소용이 없었나요? 네, 반상회는 이제 그 주민들이 그 이제 문제가 없는 아파트에서는 우리 반상회도 하고 이웃 간에 좀 인사도 하고 지내자.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예.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걸 일체 못하게 막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비리가 있는 곳에서는 거의 소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책정하나요? 그 관리 그 사무소에서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입주자 대표회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입주자 대표가 이게 회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승인함.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부과돼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비리 척결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소장이 주민들 몰래 뭐 6월 빼다 쓰고 이제 적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계 프로그램도 이 조작도 가능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외부 회계 감사도 좀 강화하고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감사도 2명으로 늘린다고 하던데요. 2명 이상으로. 이런 점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를 늘리는 건 의미 없고요. 예. 감사가 2명이 있거나 3명이 있어도 실제로 큰 그 세대수가 큰 아파트는 감사가 3명 있는 곳도 있어요. 예. 그런데 감사가 그 비리를 저지르는 편이 아니면 해임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같은 편이면 그냥 눈 감고 그냥 감사 그 수당만 받아먹고 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사람 늘린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그 의문이네요.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관리소장의 편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에서는 그렇다면 말씀인 거죠? 네, 관리수장 편일 수도 있고 비리를 저지르는 입주자 대표회장 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편이면은 예. 눈 감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원래 그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주민센터가 좀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지금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관리 감독은 조사 권한은 이제 구청이나 그 이제 지역의 시청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조사를 하는 것도 하면 이제 밝혀지는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문제점을 그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그렇군요. 이걸 뭐 보상할 길이 없다. 뭐 네, 고소고발로 가는 없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이번에 또 재정 운용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자. 사실 그 2014년에도 아파트 관리비 공개 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세세하게 공개하게끔 조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투명해진 겁니까?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기존에 그 공개하던 내용보다 추가로 예. 이제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나 벌금을 받았거나 예. 행정처벌을 받은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개해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왜 공개 안 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뭐 돈을 받아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통장 같은 것도 사본도 좀 내게 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것도 좀 포함됐습니까? 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잔고 내역을 매달 공개하라. 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주식 같은데 엉뚱한데 투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의혹을 제기한다 했을 때 증빙 자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복사하려면요. 기존에도 그걸 의무화돼 있어요. 예. 주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관리비 1, 2만 원 더 내고 말지 그 따져가지고 나한테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하면 뭐하냐.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 여기 이제 확인을 안 하는 아파트가 많죠. 사실 좀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관리 자치 행정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대책도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 심리거든요. 예. 나한테 뭔가가 생기는 게 있으면 이분들이 적극 참여를 하는데 예. 그 생기는 것도 없이 가면은 그냥 저질스러운 욕설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아유 저거 그냥 관리비 1, 2만 원 더 내고 말지 그냥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안 갑니다. 예. 맞습니다. 좀 아파트 내에서 이런 분쟁들 뭐 왕왕 폭력 사건으로 와전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는데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그렇다면은 크게 봤을 때는 실효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와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요. 예. 요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뭐 100만 원을 해먹든 1000만 원을 해먹든 걸리면 예. 교도소를 한 6개월 정도 보내면 실효성이 있을 텐데요. 처벌 규정도 똑같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처벌 규정이 지금은 약합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형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은 대안이 뭘까요?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 됩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공공의 범죄거든요. 아파트에서는 그 피해 주민이 1000세대 같으면은 1000세대 전체 주민의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공공의 범죄라고 판단을 해서 특별법을 입법을 해가지고 일단 적발이 되면 100만 원을 해먹든 1000만 원을 해먹든 한 3개월 이상의 교도소를 보내는 것이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또 아파트 관리소와 주민들이 또 잘 지내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 어떤 점 때문에 잘 되는 걸까요? 입주자 대표, 즉 주민 대표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여기에 결정이 되죠. 입주자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네네. 주민들이 이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예. 우리 주민들이 조금 자주 만나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고 싶다. 어허. 뭐 악기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이웃한테 악기도 좀 강의도 해주고 싶다. 예. 이런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재밌는 아파트가 되고요. 예. 이제 내가 해먹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파트가 의외로 많거든요. 예. 이런 아파트는 계속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시끄럽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견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해먹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동대표 자격증 제도 이게 좀 도입되면은 해결될까요? 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거든요. 동대표 자격증이 뭔가요? 그러니까 동대표는 지금은 이제 집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동대표가 될 수 있는데 네. 동대표들 이제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이 해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소통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동대표가 돼서 아파트를 리더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비리가 예방되지 않고 사람이 나와서 안 해먹으면 되는 건데 예. 법을 강화해도 이제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동대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해먹다 걸리면 자격증을 취소하면 또 재발방지도 되고 이런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비리가 있다가 걸리게 되면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문을 해주셨고 동대표 자격증 제도도 검토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비리 척결단 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 문영남입니다. 9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기들 안고 있는 산모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편리하게 해줬을 때
고맙다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할 때가 굉장히 고맙고 전에도 있었는데요. 콜을 하고 있는데 콜의 좋은 거는 우선은 손님하고 목적지를 안내를 해주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전화 한 통화 정도면 바로 서로 확인할 수 있고 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종로 보신가 갑시다 그러는 거 사람 큰 많은 데서 내 손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요. 우리 그 문화상 아직까지 정착되려면 좀 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손님들이 콜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손님하고 통화를 하고 찾아가려고 그러면서 시간을 우리 협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통화까지 하고 가는 거니까 빈 차가 오면 타고 가버려요. 기사 입장에서는 허망하고 그 빼앗긴 시간을 보상을 못 받죠. 이제 기사들도 서비스 정신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손님 입장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어제 중국 외국인인데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오는데 그냥 뷰티풀을 연말하더라고요. 뚝방에 그 꽃을 보고. 근데 요즘 다니다 보면 벚꽃이고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우리는 다 벚꽃 축제 같아요. 그냥 그런 도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진짜 보기 좋고 그냥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갔습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좀 진짜 참신한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요. 우리 경제에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접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어려웠던 그 시기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피부로 제일 먼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우리 직업이거든요. 신학기라든가 이런 거 이제 겹치고 이러다 보면 진짜 그 지갑문 안 엽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그 여론의 가장 최전방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투표 동료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경기까지 우려를 해주시는데 이런 게 정치죠. 그렇죠? 내일 꼭 우리 이 방송 들으신 분들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 택시기사님들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콜택시 같은 거 딱 불렀을 때 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접선을 해야 되는데 기사님들 기다리게 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이 콜택시를 전화를 받고 기다리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알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서로 더 웃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영남 택시기사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였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선물 준비해 놓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1부 마무리하죠. 멜로니 캐논의 댄싱 퀸 준비했어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이제 수도권 투데이 2부 가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광고가 많이 붙었습니다. 2분만 기다려주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적
개통 예정인 KTX GJ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실.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봄이 왔어요. 우리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국내 취업이 너무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취업에 관심 갖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잡코리아 홍보팀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죠. 안수정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 10명 중 9명은 해외 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445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7%가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에 37%는 올해 해외 취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답했고요. 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해외 취업 선호도가 88%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학력별로 살펴보면 그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또 대학원을 졸업한 취준생의 경우에는 설문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전원이 해외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전공별로 보시면 예체능 계열이 9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상경 계열, 어문, 인문 계열, 사회과학 계열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 공학 계열 전공자들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취준생 자신이 해외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체능 계열, 상경 계열, 어문 계열, 인문 계열도 참 높고 특히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취준생들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복지나 또는 근무 환경이 우수할 거라는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또 여기에서 더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취업 전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한 2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국내 신입 채용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밖에도 그 전문 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던가 국내보다는 높은 연봉 수준 때문에 또는 해외 취업 경력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거나 영어 등의 그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성별에 따라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그래요? 예, 여성의 경우에는 복지나 근무 환경을 꼽은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서 남성들은 전망이 없는 국내 취업 시장을 꼽는 비율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전문 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응답이 높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 했나요?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 뽑혔는데요. 그렇군요. 전체 응답자의 한 27%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캐나다나 유럽권 국가, 호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유럽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한 9.2%포인트 정도 남성에 비해 높았고요. 네. 반면에 남성들은 일본이나 캐나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가서 뭐 할까? 이게 좀 관심인데 해외에서 취업할 때 선호하는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 역시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생산기술직이라던가 아니면 IT정보통신직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요. 여성들은 사무관리직이라던가 아니면 호텔, 항공, 관광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직이 1, 2위를 차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해외에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잘 뽑아야지 이게 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올 2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부 지원 해외 취업 성공자 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한 2,903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한 73%가 증가된 걸로 나타났고요. 네. 이것처럼 기업 역시도 또 해외 지역에서 근무할 인재를 찾는 기업들도 늘어난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올 1분기 동안 자사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 지역에서 일할 채용 공고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요. 총 1분기에만 6,504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년 전이 2014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한 2배 이상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뽑나요?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국가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중국으로 나타나서요. 네. 전체 해외 지역 채용 공고수의 26%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멕시코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국에 제일 가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많이 뽑는 지역은 중국이다 이런 건데 마지막으로 좀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직자들 어떤 전략 짜야 될까요? 사실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관련한 해외 취업 정보를 얻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잡코리아 등의 그 해외 취업 채용 공고를 엄선해서 보여주시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좀 정보 수집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해외 취업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자 플러스인데요. 여기를 통하면 해외 진출 관련 정보라던가 정부의 프로그램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월드잡 플러스 잘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홍보팀의 안수정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YTN의 간판 아나운서, 우리 중국어 아이고. 꿈나무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그런 말 하시면 위험한가요? 혼납니다. 제 마음입니다. 네, 게스트 그러길 바라는 입간판 아나운서라고 할게요. 네, 입간판. 네. 네, 아직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작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언제 가장 내가 자유롭다 이렇게 느끼세요? 저는요, 남편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아주면, 그 자유,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자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키즈카페에 간 남편들도 네. 가서 아기가 키즈카페에 장난감을 잘 갖고 놀면 네. 좋은데 아빠 같이 놀자 이래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고달퍼지죠. 네. 우리 아이들 참 귀여워요. 네. 자, 오늘은 좀 자유란 표현 배워보죠. 네, 오늘은 자유를 배워볼까요? 네. 자, 중국어로 자유는요, 한자 자유를 그대로 발음하면 되는데요. 네. 自由. 여우가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自由. 네, 한국 발음으로 우에 해당되는 것이 중국어로는 거의 대부분 여우예요. 네, 그래서 우나 유로 되는 것들. 그래서 자유 할 때 이 유도 역시 여우로 발음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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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자유자재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중국어로 자유자재 똑같아요. 한자 발음 그대로. 자, 이걸 중국식으로 살리면 네. 自由自在. 自由自在. 한 번 더. 自由自在. 自由自在. 그렇죠. 자유자재였어요. 자이가 아니라 짜이군요. 네. 自由自在. 네. 나는 자유다. 이런 예전에 네. 그 카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이런 건 뭐라고 하나요? 요거는 이제 我自由了라고 하는데요. 네. 我는 나란 뜻이죠? 我. 그리고 자유는 自由. 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러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I'm free를 바로 我自由了. 我自由了. 한 번 더. 我自由了. 我自由了. 네, 잘하셨어요. 나는 자유다. 네. 그렇군요. 자유가 自由. 自由고요. 그리고 나는 자유다. 이거 참 좋네요. 我自由了. 좋습니다. 오늘 한번 이 문장 외쳐보시고요. 자유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再见. 我自由了. 자, 2366번님. 저도 사실 남편이 지방 출장 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어는 저를 위한 표현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자, 다음 기회 중국어 언제든지 여러분 배우고 싶은 표현들 있을 땐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거든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함께 샵 0945번으로 문자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해서 섭외도 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닐 세다카의 캘린더 걸 준비했어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연결합니다. 오늘 서울시청 연결하고요. 취재기자 신웅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수당 나온다던데 청년수당 정확하게 뭔지 다시 좀 알려주세요.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 돈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구직 기간에 쓰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요. 예. 이 정작 구직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 정규직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주는 건데요. 예.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수당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 효과가 없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인데요. 이 중앙정부는 이 정책이 실현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예산안 집행정지까지 신청한 정도입니다. 네, 또 보건복지부가 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또 정책이 중복되는 것도 많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19살에서 29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 3,000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장기 미취업이나 저소득층 청년은 우선 선발됩니다. 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반년 동안 받을 수 있고요. 상품권이나 청년수당 전용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네. 서울시는 이 현금 외에 수단은 쓰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현금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50만 원은 학원 수강이나 교재 구입, 시험 등록비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청년 배당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그죠? 현금으로 쓸 수가 있고 어찌됐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버스 정류장 보통 그 딱딱한 의자, 전광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좀 색다른 버스 정류장이 나타난다고요? 네, 시민 공모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버스 정류장 디자인한 건데요. 모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뭉게구름처럼 구름 모양의 조형물이 버스 정류장 전체를 감싼 것도 있고요. 네. 붉은 벽돌 위에 진짜 담쟁이 넝쿨을 얹어서 고풍스러운 느낌을 내는 작품도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렇게 시민이 직접 만든 버스 정류장 디자인을 서울 시내 5곳에 설치할 건데요. 오는 11월쯤이면 서울 광화문과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버스 타는 재미가 한층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수 싸이의 노래죠. 강남스타일. 이 강남스타일의 손동작을 본뜬 조형물이 설치된다고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강남스타일에서 싸이가 자연스럽게 말춤을 추는 장면이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말춤을 출 때 양 손목을 모아서 추는데 요 모양을 따서 서울 삼성도 코엑스 광장에 높이 5m, 폭 8m 크기의 청동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네. 이 강남구는 이 조형물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강남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조형물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습니다. 네. 이 동상 한 개 만드는데 구 예산이 3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의 4억 원 돈인데 어이구. 이 동상이 그 정도 가치가 있냐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그 돈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철거할 수는 없고요. 아무쪼록 설치했으니까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설치가 이미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강남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네, 유투의 뷰티풀 데이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아름다운 건 이 땅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가 오롯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겠죠. 이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 바로 내일입니다. 4.13 총선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방송, 개표방송 저희 YTN 라디오도 YTN 텔레비전과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해 드리니까 저희 YTN 들으시면 아주 공정한 보도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 선거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과 시청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